그분은 참 바쁘시더라. 일이 많으니까 이런 이해라든지 또 회원 간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우리애가 하기는 좀 하지만 그는 끈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라든지 밴드라든지 보면은 왠지 반갑고 목소리가 그냥 모르게 톤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런 데서 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굉장히 친밀감도 느끼고 일반 농가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좀 해군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신가요? 예. 마이크 좀 이용해 주십시오. 저는 생산 강소농의 농사 짓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교수님들보다 훨씬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전문가일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참 애기단계입니다. 그래서 강소농 교육을 한다는데 강소농에는 이 농가의 소득을 어떤 방법으로 올려줄 수 있느냐, 그 소득이 올라가면서 이게 강소농이 되는 것이지, 농사 맨날 잘 지어봐도 돈이 안 되면 강소농이 됐어. 대추 잘 농사 지도 이게 뭐가 잘 안 되면 혹사 그냥 대가고 갈아엎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하고, 이 회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연결시켜서 어떻게 팔로와 문제를 이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이 교육의 초점이 맞춰져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게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회원님 중에서 식품 제조 가공업의 허가가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시설을 혼자서 쓸 수 있는 쓰시겠구나. 이 회원님들이 어떤 방법으로 연결을 시켜서 저거와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다가 이제 제품을 우리가 의뢰해서 상품 가공해왔어. 상품 허가 나면 그 상품 허가가 나야 이게 인터넷 판매도 할 수 있고 어디 뒷면에서 판매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면 이게 판매할 수가 없다고. 지금 만결 쪽에서 지금 이 버섯 가루 해서 시식해보라고 주셨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가공업에서 허가가 나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났으면 보단 방법이라든지 어디서 제조를 했고 어떻게 했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라도 올려서 팔 수 있는 이런 쪽에 우리 내년에는 이렇게 초안점을 맞춰가지고 이게 교육과 링크시키는 부분을 현장 체험과 동시에 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뭘로 정리가 될 수 있냐면, 그러니까 강소농 안에서도 이론적인 부분하고 계획하고 이런 부분이 안 잡히신 분들은 특히 두레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깨질 필요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사람들은 좀 더 다음 단계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할 수 있는 쪽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몇 개 들어보니까, 만약 가공사업 쪽이 거점형이 되면 거기서도 이제 교육비가 몇 억이 또 잡힐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가 그게 이제 서로가 연계가 되면 좋은데, 예를 들면 그 교육 담당자가 강소농 쪽 장민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분이 되면 또 이게 연계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관에서 잘 지혜롭게 풀어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장만 설립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아까 계속 얘기한 중간 조직이라는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풀어주면서 대표님들의 문제들, 고민들을 거기서 계속해서 도와주면서 이거를, 그러면서도 대표님들이 주가 돼서 같이 고민하고 풀어나가고, 그런 이제 아까 전에 이정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두레지성이 답이거든요. 이 두레지성을 하면서 서로 신뢰가 형성이 되고 서로의 노하우가 공유가 되고, 그러면서 서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 근간이 돼야 하는데, 아까 전에도 제가 얘기한 동업이 안 된다라는 게 신뢰라는 게 자꾸 무너지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두레지성이라는 이 실내 형성 프로젝트, 역량 강화 프로젝트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이 근간이 돼서 갔으면 하는 바람은 개인적으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센터의 기본 원칙은 아니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장민 선생님도 그거를 반영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거가 되면 너무나 좋겠는데 여기까지 일단 바램을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예, 주야 농장. 오케이. 제가 예. 식품 제조 가공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저는 이 적석 제조 가공을 한 30년 하면서 식품 제조 가공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걸로 판단을 하고 시작을 해봤는데 거의 어려운 건 없어요. 내가 볼 때 어려움은 없는데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좀 까다롭게 시설 점검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산하는 금년에 우리가 의정 쪽에서 여주를 한 만팩 정도 호에 생산자 좋은 방식에서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재료만 있으면 농작물에서 나오는 여주나 무슨 배나 이런 부분들은 까다로운 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제조 보고서만 분목 제조 보고서 넣으면 각 지자체마다 다르긴 해도 저는 지금 공장을 북구에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우리 쪽에는 제조 허가가 전혀 다른 지역이 아니라서 할 수 없이 부산에 갔다 냈는데 어디에서 그건 상관이 없고요.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해서 여러분이 팔로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오프라인으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데 나는 어떤 게 있느냐면 부대 비용이 듭니다. 포장지를 만든다든지 상표를 제작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예, 맞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500장, 1000장을 할 수 있는 주문 제작 방법은 없고요. 굉장히 비싸게 치고 최소한 5000장 이상 또 박스도 5000개 이상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회사하고 이제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품을 우리 회사 브랜드로 만들어내가 판매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져간 이익을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 완전히 제로인만 주고 우리는 가공비만 받고 브랜드 상표값만 받고 이제 가공해서 납품해서 여러분들 방법대로 파는 방법이 있고 또 공동 생산, 공동 판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홈페이지를 개설을 하면 여러분 상품을 같이 판매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혹시 우리 죄송하지만 지금 이 강선동 프로그램에서 조금 자꾸 벗어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해봐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일단 오늘 주제는 이 강선동을 내년에 어떻게 좀 더 강화시킬 거냐 쪽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주야농장 대표님께서 아까 손을 좀 들어서 절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저희 농장에 며칠 전에 기술원에서 오셨었거든요. 그분 말씀이 강소농 교육이 너무 길다고 불만이 많아서 아마 교육 시간이 줄어들 거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산이 줄으니까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양산시는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게 짧은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더라. 오히려 시간이 조금 작은 것 같더라.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교육 방법이 같다고 이제 교회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해보신다고. 제가 3년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해는 이 자리에서 실행보고서만 했어요. 실행보고서만. 하주사님이 비품 고가요. 쓸 때마다 비가 뭐예요? 품이 뭐예요? 이러면서 1년 차에도 그것만 했고 2년 차에도 후속 교육을 하면서 정규 컨설팅을 따로 하는데 계속 같은 내용인가요. 계속. 그러니까 처음 몇 번 넘으면 다음에 또 이건데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두리지성을 하면서 이렇게 다녀보니까 일을 바쁜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농장에 뭐가 있을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자꾸 생기니까 저는 이 지금 현재 이대로 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강선홍 하니까 옆집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농사 이만큼 짓는데 저 집이 저만큼 지니까 강선홍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 생각입니다. 국제적으로 생각해보면은 강대농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 사람이 국내에서 몇 안 됩니다. 전부 강선홍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속담에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생각하는데 생산하는 사람이 제일 왕이래요 사실 보면. 그런데도 많이 생산해가 방법을 몰라가지고 결국 지기를 지나놓고 칼을 만들어놓고 만들어놔놓고 칼자리는 저 소비자한테 줘가지고 값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이야기해가지고 아까 공판장에 가가지고는 공판장에 노래라는 걸 당해내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원인이 뭐고 하면은 우리가 작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 바라고 할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모인 우리들이 전부 합쳐야 됩니다. 합쳐가지고 해야 해결이 나지. 그렇게 아니하고 내가 포단계하고 허가받고 뭐하고 다 하는 거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가지고 결국 역할 부담도 하고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니까 뭉쳐져야지. 안 그리고는 결국 공판장 신세 지면은 공판장에서 푸대접 받기 마련입니다. 내가 제일 아쉬운 게 수염이 있을 때라도 먹어야 산다는데 최고 보물인데 칼을 만들어놓고 칼자리는 소비자들 주라고 내인데 소비자가 나를 져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사님. 사실은 이제 이 강선홍도 결국은 농가들 이 교육이라는 거가 농업인 대표님들이 이 센터에 이렇게 교육을 온다는 건 결국 소득 증대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은 해요. 근데 이 강선홍 프로그램 안에서 저희가 이제 다른 식으로 해서 그 판파티를 좀 많이 강화를 한번 해봤더니 에너지가 글로 뺏기면서 오히려 강선홍이 시들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역효과도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강선홍은 조금은 강선홍의 원칙 안에서 좀 가면서 어차피 지금 비용이 줄어서 교육 시간도 좀 줄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가고 여기에서 연계되는 프로그램들하고 두레지성으로 좀 더 가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센터 입장이 있으니까 라는 쪽으로 지금 원칙들은 좀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지금 내년 강선홍을 좀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좀 아쉬웠던 점이 있으시면 그리고 개선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교육받고 어디 가는 걸 많이 다녀보지만은 실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모이신 분들이 여기서 전부 하나 합쳐가지고 가공무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거 머리 사면은 답은 나온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인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다 만나면 된다니까. 다 만나. 그거는 지금 교육하고의 문제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끼리 협조해서 가는 길로 하고 교육의 방법은 두레지성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거기 간 농단을 전화를 보면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농장에 어떤 시설을 해놓은 거, 그거 함께 보는 것만도 이게 맞아요. 개선의 문제를 꼬리를 푸는 것이니까 현장 결합과 두레지성의 어떤 방법으로 교육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 생각들, 고정관념을 깨뜨려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아무리 지적질해도 안 돼요. 코치들이, 전문가들이랑 가서 해봤자 뭐라고 얘기하시면 속으로 니네가 농사를 져봤어? 이 말로 다 끝나요. 근데 다른 농가에 가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보고 현황을 보다 보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대화 중에 또 내가 배우는 거고 내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내 생각이 구체화가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 그게 역량 강화하니까 두레지성은 정말 잘 잡았는데 이건 농진청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저와 교수님과 여러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강선웅이 사람이 안 모이는데 어떻게 풀어가느냐를 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왔던 거고요. 처음에 제가 그렇게 대표님들 복 받았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두레지성 한다고 했을 때는 다들 뭐야 저게 라는 표정이 지금 끝났을 때 이렇게 느껴온 것까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정선양 대표님 아까 흔들어 주셨는데요. 가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하신 것 같아요. 잠깐 사이에. 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였는데 네, 쿨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다 하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올해가 정말로 책에서 뭔가 콕콕 찍어주는 우리가 잊고 사는 것, 이게 알지 못하는 것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이었는데 이제 저는 그런데 이런 교육이 있기까지 최초에 우리가 아까 사업 계획서만 적었다. 그거 역시나 그 상황에서 그게 최선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게 기반이 됐기 때문에 작년 올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앞에 있는 분들, 그 교육하셨던 분들한테도 정말로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치에 맞다 생각해요. 그렇고 하나는 이제 다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육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집에 이런 박스를 만든다, 농산물 박스를 만든다 그러면 나의 생각과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의견도 있지만 내 생각만으로 내가 이게 맞다 하지만 다른 열 사람이 봤을 때는 좀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감히 콕콕 집어서 말하기는 좀 언급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들 좀 내려놓고 그 한 농가들을 착착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습니다. 이런 농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더 훌륭한 작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은 두레지성을 잘 모르고 그냥 쫓아다녔다라면 내년에는 그 두레지성을 통해서 뭔가 결과물까지도 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저 스스로 좀 더 반성을 해본다면 교수님하고 저하고 둘이 전문가라는 입장을 들어갔지만 대표님 얘기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문서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해서 거기까지 갔었지라는 것도 하나의 되게 좋은 로드맵이거든요. 결과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과물만 기억이 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가 기억도 안 나오기도 하고 그거가 원인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누군가 녹음을 하고 그걸 갖다가 문서를 하고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되게 큰 로드맵이 하나씩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는 해보는데 비용이 또 커지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것까지 간다라고 하면 정말 좋을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다니면서 느낀 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면 그 농장의 대표님들이 보통 자기가 우리가 그 두레지성을 다룰 때 자기가 계획을 세우는 걸 내놓을 때는 자기가 최소한 한 달이나 아니면 몇 년 동안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는 계획을 내놓고 하는데 이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경우에 이래 보니까 좀 심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그 집 농장을 갔을 때 지금 현재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너무 강조를 하면 주인을 몰아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조건이 주인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조건에서다가 이거는 뭐가 너무 좋으니까 그걸 하라고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인이 그만큼 뭔가를 생각하고 그들을 이야기를 하고 내놓던데 거기에 중심을 두고 가는 사람들이 조언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너무 내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강조를 하고 너무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앞으로 하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날카로운 얘기입니다. 사실 저도 좀 찔리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들어가면서 저분은 얘기를 해도 수용을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사실 얘기를 참 많이 참았어요. 그나마. 근데 이제 대표님들 같은 그거를 제가 실수를 많이 해보면서 깨져보면서 생긴 능력이지만 농업인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그걸 다 모르시고
그것들에 훈련을 안 받아본 상황에서 하는데 제일 원칙은 그걸로 잡았어요. 사랑하는 마음, 애정의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한다라면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이렇게 관점이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걸 반드시 수용한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좀 바라봤으면 됐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하다가 보면 말씀이 세신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내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걱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다가 보면 이 두레지성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항상 가기 전에 서로가 아까 말씀하신 배려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얘기를 할 때도 제 얘기가 신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저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라면 그 부분 문제도 좀 더 내년에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훈련도 이거 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회장님도 한마디 하셔야죠. 저는 사실 처음 감사원급을 받은 데는 교육, 진짜 교육으로서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가지기도 했었는데, 막상 이제 농가 방문하는 프레지스를 하면서 정말 많이 저는 정말 어떤 농가에 가서는 내가 이제까지 생각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기도 하고 했었는데, 내년에도 이런 두레지성을 좀 더 아까 우리 정슬량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걸 서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완성까지 두레지성을 통해 가지고 그 농가가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면까지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진짜 지금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이번에 울진 마치고 어제 내려오면서 김관남 교수님하고 한 얘기예요. 이거는 참 우리끼리는 좋았는데 보고서가 없다. 결과물로 뭔가를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거에다 너무 신경을 쓰다가 보면 우리 프로그램이 망가질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막 내려왔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녹음했다가 파일하고 그걸 갖다 정리화를 계속해서 해야 하는데,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전문가 쪽에 또 사실은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한 농가 한 농가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해준다면 너무나 좋죠. 근데 이게 후속 교육이 아니라 이 자체가 정밀 이상으로 가지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를, 그리고 또 내년에 두레지성으로 여기 있는 대표님들 중에서 가보고 싶은 데도 있지만 그렇게 안 변할 것 같은 거, 그러니까 가도 똑같은 얘기가 할 수밖에 없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멤버들 위주로 가겠지만 맨날 하는 수준 얘기가 그만하다라면 나중에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그 농가를 분석을 하면서 로드맵들, 이걸 선택했을 때 이렇게 갈 수 있고 저걸 선택했을 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 안에 문제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면서 개선을 해내가면 이 문제가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을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생각까지는 하는데 지금 이걸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고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민 선생님하고 그리고 또 고민을 해보고 대표님들도 그걸 원하실 것 같고, 왜냐하면 내년에 두레지성 이 수준으로 간다라고 하면 조금은 아쉬워들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바로 고민했던 게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행되는 신규 멤버들 한해서만 만족이 될 것 같고,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게 발전되게 이제 두레지성을 나가든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 약간 전솔량 대표님처럼 결과물을 만든다고 하면 그게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 네. 싶네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풀어보면 어떻게 보면 자율모임이라는 개념으로
한 분의 문제점하고 이런 것들을 그거의 현장 가서 2시간에서 3시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다 같이 고민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농업인 대표님도 다 저 같은 이런 전문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봐요. 코치 역할이라든지. 근데 이거가 되면 제가 사실은 이렇게 컨설팅을 하러 다니면서 정말 좋은 거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요. 저처럼 일을 하면 하루에 2탕, 3탕을 뛰고 비싼 일을 해야지 돈이 되는데 저처럼 일을 하면 돈을 못 벌어요, 사실은. 하지만 제가 가장 큰 혜택은 뭐냐면 제 생각의 폭이 많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제 영역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전에 교수님도 많이 배우셨다는 얘기가 그 얘기고요. 그래서 대표님들하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저 사람과 같이 저 사람의 사업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내 역량을 높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 자율모임 같은 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지금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저희는 미션을 내려드리면 그 스터디를 하시면서 그러면 대표님들이 같이 어떤 분 뭐 5분이든 6분이든 선정해서 그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코칭 아닌 코칭을 해주는 거 둘의 지성을 해나가는 거죠. 지속적인 둘의 지성. 자율모임체 말씀하시는 예. 그러니까 저희 전문가들이 꼭 안 끼더라도 대표님들끼리 그러니까 이거 비용도 안 들어가면서 근데 문제는 이제 대표님들 시간이 한계가 또 걸린다라는 거지만 그 부분에서 누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다라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까지는 한번 해봅니다. 일단 거기까지. 예. 제가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아까 얘기할 때 요 하나의 상품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거 말고 모든 농장과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제가 다 포함했던 거고요. 조금 전에 대표님 하신 것처럼 물론 우리가 그런 시간을 내고 힘들어요. 잘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말 이 농장이 우리가 이번에 이제 컨설팅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길이 5개였던 것이 3개 정도까지는 줄었어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로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농장만의 특색을 가지고 거기에 나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모자랐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하려면 저는 우리 그게 지성으로 서로가 힘을 모아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려놓을 사람 좀 내려놓으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입장으로 해서 만들어가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수수님 같으면 정말 양산의 망절 같은 요거 이렇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각자는 그런 의견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회예요. 5명씩. 그러니까 5명씩 모임을 가지면서 나중에 이렇게 우리 모임을 할 때 서로 발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때 전체 드레지성을 하는 거고요. 5명이나 7, 8명 정도만 조로 잘라놓고 거기에서 그 멤버들 안에끼리 드레지성을 하고 그걸 저희가 1박 2일 이틀 동안 할 때 내 농가를 도는 게 아니라 새 농가만 돌고 한 번은 여기에서 전체적인 브리핑을 해보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좀 변형시키는 게 있고 제가 조금 이따 까먹을까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저는 아까 전에 교수님이 얘기한 가족 농기업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 안에 가장 큰 부분이 소통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강소농 중에서도 이렇게 가족이 뭔가를 꿈을 키워나가는 그런 강소농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강소농이 줄어드는 입장에서 이 부분이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하여튼 제 개인적인 미션 중에 하나는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말고 저작년에 처음 강소농 교육 받고 작년은 쉬었고 올해는 제가 스스로 지원회가 갔었고 그 중에서 제일 인상적이고 제일 좋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이제 제가 모심이 처리돼가지고 여건이 막 안 돼가지고 농가를 못 가서는 이제 한두 번 있고 그 외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갔거든요. 가는데 이게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걸 딴 사람이 하는 걸 갖다가 비교해 볼 수가 있고 또 좀 제가 다른 집이긴 하지만은 토론하고 하면 좀 열성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그걸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하는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까 임진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은 씁니다. 바른 말은 그게 그 선입니다. 그걸 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 기분 좋게 할 것 같으면은 올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멜로디나 듣고 있지. 그렇거든요. 집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저 눈을 가지고 이 농가 같으면은 나는 이리 하겠다 해주면은 결과적으로 농가에서 받아들이는 건 내 생각을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아니고 참고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거는 농가 자신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소스를 주는 거 이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걸로 자수 받는 게 되게 좋다고 합니다. 세상에 앉아가지고 아무도 가지 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육에 그분은 참 바쁘시더라. 일이 많으니까 이런 이해라든지 또 회원간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우리에다 하게 하지만 그는 끈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라든지 밴드라든지 보면은 왠지 반갑고 목소리가 그냥 모르게 톤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런 데서 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굉장히 친밀감도 느끼고 일반 농가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좀 해군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신가요? 예. 마이크 좀 이용해 주십시오. 저는 생산 강소농의 농사 짓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교수님들보다 훨씬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전문가일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참 애기단계입니다. 그래서 강소농 교육을 한다는데 강소농에는 이 농가의 소득을 어떤 방법으로 올려줄 수 있느냐, 그 소득이 올라가면서 이게 강소농이 되는 것이지, 농사 맨날 잘 지어봐도 돈이 안 되면은 강소농이 됐어. 대추 잘 농사 지도 이게 뭐가 잘 안 되면 혹사 그냥 대가고 갈아엎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하고 이 회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연결시켜서 어떻게 팔로와 문제를 이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이 교육의 초점이 맞춰져야 안 되겠느냐 하는 게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회원님 중에서 식품 제조 가공업의 허가가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시설을 혼자서 쓸 수 있는 쓸수있겠구나. 이 회원님들이 어떤 방법으로 연결을 시켜서 저거와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다가 이제 제품을 우리가 의뢰해서 상품 가공해왔어. 상품 허가 나면 그 상품 허가가 나야 이게 인터넷 판매도 할 수 있고 어디 뒷면에서 판매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면 이게 판매할 수가 없다고. 지금 만결 쪽에서 지금 이 버섯 가루 해서 시식해보라고 주셨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가공업에서 허가가 나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났으면 보단 방법이라든지 제조 어디서 제조를 했고 어떻게 했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라도 올려서 팔 수 있는 이런 쪽에 우리 내년에는 이렇게 초안점을 맞춰가지고 이게 교육과 링크시키는 부분을 현장 체험과 동시에 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뭘로 정리가 될 수 있냐면 그러니까 강소농 안에서도 이론적인 부분하고 계획하고 이런 부분이 안 잡히신 분들은 특히 두레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깨질 필요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사람들은 좀 더 다음 단계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할 수 있는 쪽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몇 개 들어보니까 만약 가공사업 쪽이 거점형이 되면 거기서도 이제 교육비가 몇 억이 또 잡힐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가 그게 이제 서로가 연계가 되면 좋은데 예를 들면 그 교육 담당자가 강소농 쪽 장민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분이 되면
또 이게 연계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관에서 잘 지혜롭게 풀어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장만 설립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아까 계속 얘기한 중간 조직이라는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풀어주면서 대표님들의 문제들, 고민들을 거기서 계속해서 도와주면서 이거를, 그러면서도 대표님들이 주가 돼서 같이 고민하고 풀어나가고, 그런 이제 아까 전에 이정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둘의 지성이 답이거든요. 이 둘의 지성을 하면서 서로 신뢰가 형성이 되고 서로의 노하우가 공유가 되고 그러면서 서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 근간이 돼야 하는데, 아까 전에도 제가 얘기한 동업이 안 된다라는 게 신뢰라는 게 자꾸 무너지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둘의 지성이라는 이 신뢰 형성 프로젝트, 역량 강화 프로젝트,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이 근간이 돼서 갔으면 하는 바람은 개인적으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센터의 기본 원칙은 아니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장민 선생님도 그거를 반영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거가 되면 너무나 좋겠는데, 여기까지 일단 바램을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예. 주야 농장. 이렇게. 제가 예. 식품 제조 가공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저는 이 적석 제조 가공을 한 30년 하면서 식품 제조 가공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걸로 판단을 하고 시작을 해봤는데 거의 어려운 건 없어요. 내가 볼 때 어려운 건 없는데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좀 까다롭게 시설된 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산하는, 금년에 우리가 의정 쪽에서 여주를 한 10,000팩 정도 호에 생산자 좋은 방식에서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재료만 있으면 농작물에서 나오는 여주나 무슨 배나 이런 부분들은 까다로운 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제조 보고서만, 분목 제조 보고서 넣으면 각 세체마다 다르긴 해도, 저는 지금 공장을 북구에 있습니다. 부산에. 우리 쪽에는 제조 허가가 전혀 다른 지역이 아니라서 할 수 없이 부산에 갔다 냈는데, 어디에서 그건 상관이 없고요.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해서 여러분이 팔로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오프라인으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은데, 나는 어떤 게 있느냐면 부대 비용이 듭니다. 포장지를 만든다든지 상표를 제작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예, 맞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500장, 1000장을 할 수 있는 주문 제작 방법이 있고요. 굉장히 비싸게 치고, 최소한 5,000장 이상, 또 박스도 5,000개 이상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회사하고 이제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품을 우리 회사 브랜드로 만들어내가 판매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이익을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 완전히 제로인만 주고 우리는 가공비만 받고 브랜드 상표값만 받고 이제 가공해서 납품해서 여러분들 방법대로 파는 방법이 있고, 또 공동 생산, 공동 판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홈페이지를 개설을 하면 여러분 상품을 같이 판매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혹시 우리 죄송하지만 지금 이 강선동 프로그램에서 조금 자꾸 벗어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해봐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일단 오늘 주제는 이 강선동을 내년에 어떻게 좀 더 강화시킬 거냐 쪽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주야농장 대표님께서 아까 손을 좀 들어서 절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저희 농장에 며칠 전에 기술원에서 오셨었거든요. 그분 말씀이 강소농 교육이 너무 길다고 불만이 많아서 아마 교육 시간이 줄어들 거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산이 줄으니까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양산시는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게 짧은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더라. 오히려 시간이 조금 작은 것 같더라.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교육 방법이 같다고 이제 도에가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제가 3년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해는 이 자리에서 실행보고서만 썼어요. 실행보고서만 하주사님이 비품 고가요. 쓸 때마다 부가 뭐예요, 품이 뭐예요 이러면서 1년 차에도 그것만 했고 2년 차에도 후속 교육을 하면서 정규 컨설팅을 따로 하는데 계속 같은 내용인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처음 몇 번 넘으면 다음에 또 이건데 뭐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둘이 지성을 하면서 이렇게 다녀보니까 일을 바쁜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농장에 뭐가 있을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자꾸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일이 지금 현재 이대로 가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강선홍 하니까 옆집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농사 이만큼 짓는데 저 집이 저만큼 지니까 강선홍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 생각입니다. 국제적으로 생각해보면은 강대농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 사람이 국내에서 몇 안 됩니다. 전부 강선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속담에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생각하는데 생산하는 사람이 제일 왕이래요 사실 보면. 그런데도 많이 생산해가 방법을 몰라가지고 결국 지기를 지나놓고 칼을 만들어놓고 만들어놔놓고 칼자리는 저 소비자한테 줘가지고 값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이야기해가지고 아까 공판장에 가가지고는 공판장에 놀아난다고 당해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원인이 뭐고 하면은 우리가 작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 바라고 할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모인 우리들이 전부 합쳐야 됩니다. 합쳐가지고 해야 해결이 나지. 그렇게 아니하고 내가 포장재하고 허가받고 뭐하고 다 하는 거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가지고 결국 역할 부담도 하고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니까 뭉쳐져야지. 안 그리고는 결국 공판장 신세 지면은 공판장에서 푸대접 받기 마련입니다. 내가 제일 아쉬운 게 수염이 있을 때라도 먹어야 산다는데 최고 보물인데 칼을 만들어놓고 칼자리는 소비자도 주라고 내인데 소비자가 나를 져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사님. 사실은 이제 이 강선홍도 결국은 농가들 이 교육이라는 거가 농업인 대표님들이 이 센터에 이렇게 교육을 온다는 건 결국 소득 증대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은 해요. 근데 이 강선홍 프로그램 안에서 저희가 이제 다른 시군 해서 그 판파티를 좀 많이 강화를 한번 해봤더니 에너지가 글로 뺏기면서 오히려 강선홍이 시들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역효과도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강선홍은 조금은 강선홍의 원칙 안에서 좀 가면서 어차피 지금 비용이 줄어서 교육 시간도 좀 줄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가고 여기에서 연계되는 프로그램들하고 두레지성으로 좀 더 가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센터 입장이 있으니까 라는 쪽으로 지금 원칙들은 좀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지금 내년 강선홍을 좀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좀 아쉬웠던 점이 있으시면 그리고 개선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받고 어디 가는 걸 많이 다녀보지만 실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모이신 분들이 여기서 전부 하나 합쳐가지고 가공공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거 머리 사면은 답은 나온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인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잘 만나면 된다니까. 만나. 그거는 지금 교육하고 문제가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끼리 협조해서 강의를 하고 교육의 방법은 두레지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거기 농장을 전화를 보면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농장에 어떤 시설을 해놓은 거 그거 한 개 보는 것만도
이게 맞아요. 개선의 문제를 꼬리를 푸는 것이니까 네. 현장 대학과 의료지성의 어떤 방법으로 교육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존 생각들, 고정관념을 깨뜨려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아무리 지적질해도 안 돼요. 코치들이, 강사, 전문가들이라 가서 해봤자 뭐라고 얘기하시면 속으로 니네가 농사를 져봤어? 이 말로 다 끝나요. 근데 다른 농가에 가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보고 현황을 보다 보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대화 중에 또 내가 배우는 거고 내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내 생각이 구체화가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 그게 역량 강화하니까 둘의 지성은 정말 잘 잡았는데 이건 농진청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예. 이거는 지금 저와 교수님과 여러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강선웅이 사람이 안 모이는데 어떻게 풀어가느냐를 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왔던 거고요. 처음에 제가 그렇게 대표님들 복 받았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둘의 지성 한다고 했을 때는 다들 뭐야 저게 라는 표정이 지금 끝났을 때 이렇게 느껴온 것까지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정선양 대표님 아까 흔들어 주셨는데요. 가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하신 것 같아요. 잠깐 사이에. 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였는데 콜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다 하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올해가 정말로 체계적이고 뭔가 콕콕 집어주는 우리가 잊고 사는 것, 이게 알지 못하는 것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이었는데 이제 저는 그런데 이런 교육이 있기까지 최초에 우리가 아까 사업 계획서만 적었다. 그거 역시나 그 상황에서 그게 최선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게 기반이 됐기 때문에 작년 올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앞에 있는 분들, 교육하셨던 분들한테도 정말로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치에 맞다 생각해요. 그렇고 하나는 이제 다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육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집에 이런 박스를 만든다, 농산물 박스를 만든다 그러면 나의 생각과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의견도 있지만 내 생각만으로 내가 이게 맞다 하지만 다른 10사람이 봤을 때는 좀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감히 콕콕 집어서 말하기는 좀 언급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들 좀 내려놓고 그거 한 농가들을 착착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습니다. 이런 농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더 훌륭한 작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줬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엔 둘의 지성을 잘 모르고 그냥 쫓아다녔다라면 내년에는 그 둘의 지성을 통해서 뭔가 결과물까지도 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저 스스로 좀 더 반성을 해본다면 교수님하고 저하고 둘이 전문가라는 입장을 들어갔지만 대표님 얘기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문서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해서 거기까지 갔었지라는 것도 하나의 되게 좋은 로드맵이거든요. 결과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과물만 기억이 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가 기억도 안 나오기도 하고 그거가 원인하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누군가 녹음을 하고 그걸 갖다가 문서를 하고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되게 큰 로드맵이 하나씩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는 해보는데 비용이 또 커지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것까지 간다라고 하면 정말 좋을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다니면서 느낀 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면 그 농장의 대표님들이 보통 자기가 우리가 그 둘의 지성을 봤을 때 자기가 계획을 세우는 내놓을 때는 자기가 최소한 한 달이나 아니면 몇 년 동안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는 계획을 내놓고 하는데 이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경우에 이래 보니까 좀 심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그 집 농장을 갔을 때 지금 현재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런데 이걸 너무 강조를 하면 주인이 몰아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조건이 주인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조건에서다가 이거는 뭐가 너무 좋으니까 그걸 하라고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인이 그만큼 뭔가를 생각하고 그들을 이야기를 하고 내놓던데 거기에 중심을 두고 가는 사람들이 조언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너무 내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강조를 하고 너무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앞으로 하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날카로운 얘기입니다. 사실 저도 좀 찔리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들어가면서 저분은 얘기를 해도 수용을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사실 얘기를 참 많이 참았어요. 그나마. 근데 이제 대표님들 같은 그거를 제가 실수를 많이 해보면서 깨져보면서 생긴 능력이지만 농업인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그걸 다 모르시고 그것들에 대해 훈련을 안 받아본 상황에서 하는데 제일 원칙은 그걸로 잡았어요. 사랑하는 마음, 애정의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한다라면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관점이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걸 반드시 수용한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좀 바라봤으면 됐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하다가 보면 말씀이 세신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내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걱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다가 보면 이 두레지성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항상 가기 전에 서로가 아까 말씀하신 배려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얘기를 할 때도 제 얘기가 신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저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라면 그 문제도 좀 더 내년에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훈련도 이거 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회장님도 한마디 하셔야죠. 저는 사실 처음 감사는 거를 받을 때는 교육 진짜 교육으로서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가지기도 했었는데 막상 이제 농가 방문하는 브레지스를 하면서 정말 많이 저는 느꼈고 정말 어떤 농가에 가서는 내가 이제까지 생각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기도 하고 했었는데 내년에도 이런 두레지성을 좀 더 아까 우리 정슬량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걸 서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완성까지 두레지성을 통해 가지고 그 농가가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면까지 교육에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니 진짜 지금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이번에 울진 마치고 어제 내려오면서 김관남 교수님하고 한 얘기예요. 이거는 참 우리끼리는 좋았는데 보고서가 없다. 결과물로 뭔가를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거에다 너무 신경을 쓰다가 보면 우리 프로그램이 망가질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막 내려왔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녹음했다가 파일하고 그걸 갖다 정리화를 계속해서 해야 하는데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전문가 쪽에 또 사실은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한 농가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해준다면 너무나 좋죠. 근데 이게 후속 교육이 아니라 이 자체가 정밀 이상으로 가지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를 그리고 또 내년에 두레지성으로 여기 있는 대표님들 중에서 가보고 싶은 데도 있지만 그렇게 안 변할 것 같은 그러니까 가도 똑같은 얘기가 할 수밖에 없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멤버들 위주로 가겠지만 맨날 하는 수준 얘기가 그만하다라면 나중에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그 농가를 분석을 하면서 로드맵들 이걸 선택했을 때 이렇게 갈 수 있고 저걸 선택했을 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 안에 문제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면서 개선을 해내가면 이 문제가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을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생각까지는 하는데 지금 이걸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고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민 선생님하고 그리고 또 고민을 해보고 대표님들도 그걸 원하실 것 같고, 왜냐하면 내년에 두레지성 이 수준으로 간다라고 하면 조금은 아쉬워들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바로 고민했던 게 그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 진행되는 거는 신규 멤버들 한해서만 만족이 될 것 같고,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게 발전되게 이제 두레지성을 나가든지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 약간 전솔량 대표님처럼 결과물을 만든다고 하면 그게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 네.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풀어보면 어떻게 보면 자율모임이라는 개념으로 한 분의 문제점하고 이런 것들을 그거의 현장 가서 2시간에서 3시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다 같이 고민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농업인 대표님도 다 저 같은 이런 전문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봐요. 코치 역할이라든지. 근데 이거가 되면 제가 사실은 이렇게 컨설팅을 하러 다니면서 정말 좋은 거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요. 저처럼 일을 하면 하루에 2탕, 3탕을 뛰고 비싼 일을 해야지 돈이 되는데, 저처럼 일을 하면 돈을 못 벌어요, 사실은. 하지만 제가 가장 큰 혜택은 뭐냐면 제 생각의 폭이 많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제 영역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전에 교수님도 많이 배우셨다는 얘기가 그 얘기고요. 그래서 대표님들하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저 사람과 같이 저 사람의 사업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내 역량을 높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 자율모임 같은 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지금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저희는 미션을 내려드리면 그 스터디를 하시면서, 그러면 대표님들이 같이 어떤 분 뭐 5분이든 6분이든 선정해서 그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코칭 아닌 코칭을 해주는 거, 두레지성을 해나가는 거죠. 지속적인 두레지성. 자율모임체 말씀하시는. 예. 그러니까 저희 전문가들이 꼭 안 끼더라도 대표님들끼리, 그러니까 이거 비용도 안 들어가면서, 근데 문제는 이제 대표님들 시간이 한계가 또 걸린다라는 거지만, 그 부분에서 누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다라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까지는 한번 해봅니다. 일단 거기까지. 예. 제가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아까 얘기할 때 요 하나의 상품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거 말고 모든 농장과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제가 다 포함했던 거고요. 조금 전에 대표님 하신 것처럼 물론 우리가 그런 시간을 내고 힘들어요. 잘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말 이 농장이 우리가 이번에 이제 컨셉팅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길이 5개였던 것이 3개 정도까지는 줄었어요. 그래서 근데 한 가지로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농장만의 특색을 가지고 거기에 나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모자랐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하려면 저는 우리 두레지성으로 서로가 힘을 모아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려놓을 사람 좀 내려놓으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입장으로 해서 만들어 가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세수님 같으면 정말 양산의 왕절 같은 요거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갖자는 그런 의견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회예요. 5명씩. 그러니까 5명씩 모임을 가지면서 나중에 이렇게 우리 모임을 할 때 서로 발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때 전체 두레지성 하는 거고요. 5명이나 7, 8명 정도만 조로 잘라놓고, 거기에서 그 멤버들 안에끼리 두레지성을 하고, 그걸 저희가 1박 2일, 이틀 동안 할 때, 4농가를 도는 게 아니라 3농가만 돌고, 한 번은 여기에서 전체적인 브리핑을 해보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으로 좀 변형시키는 게 있고, 제가 좀 이따 까먹을까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저는 아까 전에 교수님이 얘기한 가족 농기업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 안에 가장 큰 부분이 소통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강소농 중에서도 이렇게 가족이 뭔가를 꿈을 키워나가는 그런 강소농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강소동이 줄어드는 입장에서 이 부분이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하여튼 제 개인적인 미션 중에 하나는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말고 저작년에 처음 강소는 교육 받고 작년은 쉬었고 올해는 제가 스스로 지원회가 갔었고 그 중에서 제일 인상적이고 제일 좋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이제 제가 모심이 처리돼가지고 여건이 막 안 돼가지고 농가를 못 가서는 이제 한두 번 있고 그 외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걸 딴 사람이 하는 걸 갖다가 비교해 볼 수가 있고 또 좀 제가 자연적이긴 하지만은 토론하고 하면 좀 열성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그거를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하는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까 임진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은 씁니다. 다른 말은 그게 그선입니다. 그걸 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 기분 좋게 할 것 같으면은 올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멜로디나 듣고 있지. 그렇거든요. 집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저 눈을 가지고 이 농가 같으면은 나는 일일이 하겠다 해주면은 결과적으로 농가에서 받아들이는 건 내 생각을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아니고 참고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거는 농가 자신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소스를 주는 거 이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걸로 자수 받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세상에 앉아가지고 아무도 가지고 소용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육에 어때요? 자유 모임은 필요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결성이 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강제성을 두면 이게 강제성을 두면 적극적이지 못해요. 지금 자기 여기서 토론을 하다 보면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어느 군데 가서 자문을 받아가야 되겠다는 지금 생각들이 아마 대충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들이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강하게 얘기하는 거 되게 아프죠? 되게 아프다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온갖 머리를 딱 짜가지고 나는 이 사람 되겠는데 하고 딱 했는데 옆에서 가서 한 방 딱 때리고 뭐 비치한다고 해요. 그러지만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거는 제3자가 나를 보는 시각이거든요. 제3자가 나를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맞을 때는 되게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한참 생각해보면은 좀 띵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자. 그 이야기를 그런 입장이니까 이 모임의 조단위로 편성해놓으면 이게 서로가 이제 시간 내기도 그렇고 아마 내가 보기 대충 자기가 필요한 게 이게 찾아갈 것 같아. 이게 거기 부분에서는 거기 부분에서는 제가 손을 떼고요. 혹시 자유모임체가 이렇게 끼리끼리 구성이 되면 그 현황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제가 알고는 있어야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가가 올해 이 시점에서 농가 버스도 갈 거예요. 계속적으로 같이 해야지. 비슷한 장목끼리 모이는 그거는 알아서 시간끼리 다 자동적으로 모이지는 거.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 속에서도 다 배울 게 있기 때문에. 저 얘기해도 돼요? 예. 제가 지금 이제 모든 분들 다 얘기 다 들어보고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요. 제 같은 경우 맨 처음 왔을 때 강선을 교육 맨 처음 받았을 때 앞에 하셨던 분들은 그 룰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갈 수가 있지만 기초 첫 발 내딛는 사람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는 3년차 되신 분도 2년차 되신 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오시는 후배님들을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나는 아는데 하면서 그 다음 단계 올라가고 시시하고 그분들이 결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전성이 없고 그 자리에 우물한 개구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들은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우물한 개구리 아닌 다른 단계를 했을 때 교육판으로 다니시잖아요. 그죠? 그 갔을 때 어느 농가에는 어느 지역에는 뭐가 좋더라 정보를 갖고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강공서나 이제 위에 우리 팀장들 뭐 장미씨 같은 분들한테 그쪽 갔을 때 이래 농가에 이게 무슨 뭐 할 것 같더라 소스를 던져주시면
그럼 장미씨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소스를 준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 장미씨 혼자 살 수 없는 거거든요. 다 함께, 개인이 아닌 다 함께라는 게 없고, 저는 내년에 기초할 때 선배들이 제일 잘하셨던 분, 이렇게 사업 설명회 교회가 뽑았을 때 잘하셨던 분들이 교수님과 같이 하게 되면 그 처음 오시는 그 교육자가 배우는 교인들이 쉽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왜? 강사님들이 가르쳐주는 소스랑 내가 경험했던 같은 농민들의 입장에서 가르쳐주는 거 엄청 차이 나거든요.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중간쯤은 이제 같이 합시를 할 수 있어요. 초임인가 2년, 3년 된 분들이라. 그러면 공유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임들이 생각하는 거와 우리가 먼저 걸어갔던 분들의 대화가 틀릴 수도 있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100살 먹은 어른들이 1살 먹은 애한테 배울 거 있다고. 우리는 많이 안다고 선수치고 달려갈 수 있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걸 물고 와서 또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시대를 따라갈 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기초는 우리 선임이랑 교수님이 해드리고 중간쯤에서 이제 우리 2년, 3년차 되시는 분들이 같이 교육을 받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응원의 개구리 아닌 것처럼 체험학습. 우리가 애들이 체험 다녀오면 머리가 커지고 또 생각이 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해 2014년 강성로 팀들은 농가를 다녀가는